경매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지역의 물건을 조사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 검색할 때 이 물건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조사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만 보신다면 빌라 거래가 잘 되는 지역 명확하게 정리하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지역의 물건을 조사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 지역적인 호재나 아니면 그곳의 수요나 거래량이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좋지만 항상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 검색할 때 이 물건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조사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모르는 지역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소액으로 단기 매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충분한가, 즉 수요가 충분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수요가 진짜 많은지 아닌지를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래량이죠. 자, 우리가 단기 매도 아파트를 도전할 때도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빌라가 조금 헷갈립니다. 자, 아파트는 정보가 투명하고 확인하기가 쉽다 보니 거래량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내가 모르는 지역에서 빌라의 거래량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아마 막막하고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는 수도권에서 빌라 거래가 잘 되는 지역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천, 안산, 수원 등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못지않게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고 경쟁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지역 한 군데를 설정하고 그곳 중에서도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국토부 실거래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래에 해당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을 합니다. 자, 지역을 설정해 볼 텐데 오늘 볼 곳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동이나 단지명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우측 하단에 엑셀 다운이라는 거를 클릭하시면요. 자료가 다운이 됩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광주에서는요. 1885건의 빌라가 거래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85건이면요. 하루에 약 4건에서 5건씩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 광주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잡혔고요. 아, 그래. 광주가 좋다는 건 알겠지만 광주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것을 공략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거래량은 1885건인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읍면동을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역이 더 세분화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동 단위의 거래량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네인 목현동이라고 클릭하시고 최근 1년간의 총 거래량이 체킹이 됩니다. 마지막 거래를 보니까 174건이네요. 목현동에서만 빌라 거래량이 1년 동안 174건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광주의 모든 동에 대한 빌라 거래량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는 경기도 광주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확인된 동으로 공략을 한다면 수요는 당연히 풍부할 테고 우리가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할 때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관점이 생기겠죠.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동별로 체킹을 다 해봤는데 자, 광주 전체에서 탑 1은요 신현동이 213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 순위가 목현동 174건, 세 번째가 능평동에 16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는 광주 중에서도 신현동, 목현동, 능평동 순으로 공략을 해서 물건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세 개의 동이 가장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유추를 해볼 텐데요. 제가 미리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통해서 각 3개의 동의 위치를 한번 체킹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앞에 화면에 보이는 신현동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근접한 동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신현동의 일대에서 빌라를 수요로 하시는 분들은 분당까지 출퇴근하시거나 또는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빌라로 이동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신현동은 분당까지 넘어가는 태제고개라는 거를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태제고개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신현동은요, 분당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현동도 검색을 해볼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시에 바로 붙어있는 가장 인접한 동네가 목현동이었습니다. 역시 아까 봤던 신현동과 같은 이유로 목현동도 성남과에 붙어있는 접근성 때문에 거래량이 풍부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능평동도 검색을 해볼게요. 능평동은 아까 봤던 신현동에서 우측에 붙어있는 곳입니다. 신현동 다음으로 분당과의 접근성이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많구나라고 유추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우리는 광주 중에서도 어느 곳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포인트가 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다른 지역도 같은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동별 거래가를 조회를 해보면 해당 지역 중에서도 어느 동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확신 있게 조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현동에서도 충분히 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소액으로도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물건까지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4타경 64357번입니다. 대학력 포기 물건으로서 권리상 하자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고요. 신현동에 위치해 있구나. 아, 그러면 광주 전체에서 거래량이 최고로 좋은 곳이며 분당까지의 접근성과 인프라를 모두 활용할 수 있구나 까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당 건물 면적은 전용으로 15평입니다. 자, 15평이면 방이 3개가 나올 텐데요. 실제 방 3개가 맞는지 건축 도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도면을 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해당 물건은 203호로서 2층 물건이니까 층수까지 완벽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죠? 보존 등기일 보니까 2013년에 지어진 빌라거든요. 지어진 지 12년 차 접어드는 빌라입니다. 이 물건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시세 조사를 해서 공략을 하는 건데요. 이 물건을 도전은 하고 싶은데 현재 최저가가 정말로 시세보다 저렴한 건지 아닌지도 미리 조금 판단하고 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가보지 않고 전화조사하지 않고도 조금 더 수월하게 시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내가 모르는 지역에서 어떤 곳을 공략해야만 단기 매도의 확률이 올라갈지를 분석하는 틀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거래량을 확인해 본다. 두 번째, 그 해당 지역도 동과 리, 면 등을 세분화해서 각각의 거래량들을 추적해 본다. 세 번째, 탑3 안에 드는 동네를 단기 매도로서 공략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단기 매도 물건 고르실 때 조금 더 확신 있게 조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을 할 때는 처음일수록 더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건 검색의 효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략된 시간을 시세 조사나 임장에 힘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는 이 물건의 시세를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유추해낼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